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우리 시장 애플의 실적 호조나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의 힘을 받나 싶었는데 탄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못했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잔존해 있는 이슈들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주가 불안도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 시장은 상하단이 제한된 채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슈가플레이션 수혜주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흑해 곡물 협상 중단 가능성에 사료주들도 강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밖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 이슈들을 좀 빠르게 쫓아가면서 대응 전략들을 마련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런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나 종목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돈줄 선생님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돈줄 선생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 봐야겠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인지는 몰랐겠지만 잘 보냈습니다. 잘 쉬다 오셨나요? 네. 저는 잘 쉬다가 오늘 오전장 그래요. 오후장 시작까지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 코스닥이 결국에는 좀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힘이 좀 빠졌고 갑자기 또 이 곡물 관련한 종목들이 확 튀어오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어요. 저는 이게 좀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대표님은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곡물 관련주가 갑자기 튀어올랐다고 하셨는데 갑자기는 아니죠. 사실 저희 교육방에 계속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관련주 기존에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조약 다시 한번 연장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교육을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일사료라든지 한탑,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 교육을 다 해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슈가플레이션이 대두되면서 이런 이제 재단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런 흐름 사이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오늘 오후장에 힘없이 이렇게 좀 밀렸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섹터를 설명드릴 때 음식료 관련주, 음식료 인플레이션 쪽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 쪽 그리고 방산 이쪽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딱 1년 전이 떠오를 겁니다라고 교육해 드렸습니다. 바로 전쟁 초기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섹터들이죠. 자, 그래서 이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는 시장이 조정 중이니까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상승할 때마다 여러분들 괜히 또 이제 또 그 코에 바람 들어가면서 이제 내 종목 다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밀릴 시장도 아니다.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 사이에 갇혀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번 주 만기일 주간이니까 만기까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상승과 하락을 제한된 움직임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명드린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움직인 게 있었나요,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움직인 게 없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횡보하고 있다가 SBB 사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단을 그냥 한번 흔들기가 나온 것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단 흔들기 이후에 회복되고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갔는데 돌파한 다음에 뭐죠? 2,500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제 돌파해서 출발해야 되는 구간인데 흔들기, 지지력 테스트 받는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 정도 사이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을 겁니다라고 교육해 드린 겁니다. 이번 주 초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움직이려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파생 포지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는 선물 계약을 만계약 대량 매수를 하고 또 하루는 거의 만계약 정도 대량 매도를 하고 엎치락뒤치락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결국 합쳐봤더니 거의 뭐 제로섬 게임처럼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급등도 안 나오고 급락도 안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2,500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를 크게 이탈해서 기존 박스권 안으로 회귀해서 못 움직이거나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지금은 2,500 구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왜 크게 안 밀리느냐? 제한적인 하락밖에 안 나오냐? 외국인들이 작년 4분기부터 14조 원 정도 매수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SBB 사태 이후에 11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5조 원 넘는 매수금을 가지고 있다. 시장 내려가면 누가 제일 큰 손해예요? 외국인들이 제일 큰 손해입니다. 시장을 외국인들이 끌어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수익 실현하려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2,500 돌파해서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2,000 뭐 한 8, 900 정도도 아니에요. 실제로 3,000이 넘어가야지 이 친구들은 수익 실현할 수 있다. 올라가면서 일부는 차익 실현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수익 실현하려면 3,000은 그냥 넘어가야 되고요. 3,000 초중반 정도에서 중반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2차 전지주 쉬어야지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32% 올랐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다시 도로아미탑을 돼서 내려와 있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갔는데 뭘 잘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도 열심히 100m 달리기, 1km 달리기 하면서 단축 마라톤 전력 질주 한 다음에 쉬어야지 또 뛸 거 아닙니까?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픈데 심호흡하고 마사지 해줘야지 또 휴식을 취해야지 또 뛸 거 아닙니까? 그냥 뛰면 부상이 일어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여기서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주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잠깐 휴식 구간 갖고 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성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냐라고 발 동동 구를 필요 없다. 휴식 구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 외국인 수급 양호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순환 매도는 섹터들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크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올해 반에도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올라온 다음에 이게 살짝 쉬는 거지 뭐 크게 밀린 거 아니죠. 실망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900포인트 돌파하면 저도 좋겠지만 이 구간을 바로 넘어가기는 어렵고 830, 40 정도까지는 휴식 구간 숨고르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줬죠. 추가적으로 이탈 안 하고 이 사이에서는 그래도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뭐 이렇게 한 번 더 흔들기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괜히 또 마음 싱숭생숭해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쉬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수가 못 가는 건 2차 전지주가 쉬는데 시총상위주 다 포진되어 있죠.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섹터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 밀리려면 뭐가 받쳐준다? 엔터 콘텐츠, 뭐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쪽이 받쳐주면 되는데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밀리고 요즘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식 구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된다? 저희 교육방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해드린 내용들이 다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내용들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장마감이라서 시장 얘기 너무 많이 해봐요. 여러분들 귀에도 안 들어오고 종목이 뭔가 궁금하실 거고 장중에는 왜 못 가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장중에 대응해드리니까 다들 교육방 오셔가지고 시장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시장이 왜 이러느냐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느냐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참여 안 하셨다면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노란톡방에서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이 섹터의 움직임이나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 나도 함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장중에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코드는 4989번이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우리 돈줄 선생님 무려 계좌 템베거란 별칭도 갖고 계시고요. 탑10 종목이 전 종목 다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돈줄 종목 수익률 탑10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엔텍 누적 상승률 무려 42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리튬 시장 2030년 최대 10배까지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반 리튬 173%대 누적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4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AD 테크놀로지가 136%, 선익 시스템 134% 넘는 누적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앱클론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의 시세를 보였고요. 누적 상승률 129%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SPG는 오늘 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죠. 이 사족 보행 웨어러블 로봇 관련한 기술력 부각을 받고 있고요. 114%대 누적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현재 113%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노란톡 입장하시면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새롭게 재구성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제 대표님을 월화수목의 남자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월요일에도 상한가 종목이 나왔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장 깨기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안 나오시는 날에도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자세하게 리뷰해 주시죠. 네, 아주 뭐 기분 좋은 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월요일의 남자, 화요일의 남자, 수요일의 남자, 목요일의 남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보통 목요일에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요일에도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요일에는 상한가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 작년에 나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검증을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들리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수익률표 보시면은 여기 상위조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가 포진되어 있느냐? 전체적으로 1, 2, 3위가 다 리튬 관련주죠. 그냥 주도주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도주.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지금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쉬게 놔두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휴식이 나온 종목들. 1분기에 이 리튬 관련주 말고도 뭐 로봇 관련주니 AI 관련주니 뭐 좋았던 섹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강했던 섹터들 중에서 먼저 선조정이 나온 섹터들 있죠. 이런 종목들 섹터들을 먼저 공략을 하시면은 2차 전지주가 쉴 때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제가 BH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애플 실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BH 오늘 바로 비상하는 모습 나왔고 조선주 바닥권에서 모아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기자재주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둘 다 오늘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그리는 모습을 바닥권에서 포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D테크놀로지나 선익시스템 같은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에클론, 코스모학, SL, SPG, 성화이텍 여기도 코스모학 제외하면은 다 주도주들인데 자, 에클론만 좀 특이한 종목이죠. 이쪽은 바이오주인데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에클론은 작년부터 해서 벌써 200% 넘어서 300%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SN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M&A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일단락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이 관련주들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아가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SPG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움직이죠. 제가 최근에 쉬고 있는 로봇 섹터들 같이 보세요. SPG도 볼만합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짝 꿈틀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성우하이텍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는 대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품사 중에서 이 현대차그룹하고 굉장히 오랜 시절 함께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성우하이텍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화신, SL, 아진산업 등등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그런 기업들 먼저 선조정 받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렇게 이 세 자릿수 수익률 올리는 거 어렵지 않고 계좌 템백어도 꾸준히 쌓아 나가시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권에서 그냥 편안하게 포착하자. 그리고 박스권 대응해도 되고 하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뭐 예쁘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다? 급등 흐름이 나와서 윗꼬리가 쓱 달렸는데 이때 대응 못 하셔도 괜찮다. 왜? 1대3 무상증자. 한 주를 더 있으면 세 주를 받을 수 있는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다. 물론 가격은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풀린 다음에 지금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쑥쑥 또 내려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변환된 가격으로 해서 이제 수정 가격으로 5천 원 아래 구간이면은 너무나도 이제 좋은 구간이니까 서서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한 4천 원대에 4천 원, 4,500원을 준다? 그러면은 박수 치면서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 나는 이 유상증자 물량 이제 흡수하는 과정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 다른 종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언제 매도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휴맥스홀딩스, 제가 목요일의 남자라고 불리게 된 뭐 몇몇 계기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 쪽을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오고 다음 날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왜 상한가에 들어갔다? 전기차 충전 쪽에 언제나 테슬라가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화상회담 할 때도 우리는 이제 기가팩토리 얘기를 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관심 있는 건 우리나라에 기존에는 실리콘국제부터 양극재 등등 이런 양극재용재 같은 소재 쪽이었는데 최근에 얘기 나온 걸 잘 들어보면은 충전 인프라 시스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충전 쪽, 충전 관련주에 관심이 높다라는 거. 그중에 대장을 우리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목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미국과 중국이 계속 분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이 대장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교육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해 놓으시면은 적어도 3,000원까지만 가도 섭섭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3,5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단
미중 무역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야 된다. 양쪽이 갈등이 빚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테슬라에서 히토를 안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페라이트 이런 대체제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유니언 머티리얼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 상한가도 터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오면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종목으로 바닥권에서 포착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26,500원에 포착해드렸지만 핵심은 뭐다? 29,000원대가 아니고 이 32,000원이다. 32,000원이다라고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급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수급이 다 2차 전지나 로봇이나 다른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주도주들이 쉬는 구간이 나오니까 방산주 쪽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요 27,000원 회복 시도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4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32,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더 물량을 늘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제는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보시고 CNC 인터내셔널 다른 화장품 관련주는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데 이 종목만 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다. 지금 이 종목이 대장이고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 여행이나 화장품 얘기 크게 저는 기대감이 크지 않다.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보자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하셨었는데 이 종목은 좀 얘기가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장주를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포착을 하니까 어떤 모습 보입니까? 40.63% 좋은 모습 보이죠. 대장이기 때문이에요. 많이 올라온 다음에 조정 구간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바닥에서 샀으면 이 종목도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싸게 사셔야 돼요, 종목은.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되고. 자, 에클론은 좀 독특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희가 이 타이밍에도 포착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또다시 이 타이밍에 포착을 해드렸죠. 12,000원 전후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만 포착을 하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130%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 열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관련주들 이제 6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회복되면서 이 삼형제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빠르지는 않아요. 시장이 쉬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일부러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물량을 털기 위해서 흔드는 과정이 꼭 나와요. 바이오는 특히나 심합니다. 정말 극심합니다. 그래서 꼭 물량 터는 과정이 나올 때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면은 물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이오주는 과도하게 많이 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으로 커버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62,000원에 포착하고 30%. 지금 또다시 기회를 가지고 있고 서정기 회장 복귀한 다음에 이제 혼외자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분 얘기가 나오면은 어차피 서정진 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지분 승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분 승계 안 하니까 그 얘기가 아예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서정진 회장이 살아있을 경우에는요. 지금 적신호가 왔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 때문에 흔들었다? 오히려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또 관심 가져봐야 되는 돈줄 종목들 보셔야겠죠. 자, 오늘도 첫 번째 종목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 자리에서 증명해주세요 하면 언제나 증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제 금요일의 남자 하루 남았습니다. 언제 또 상한가 종목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 글자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솔직해지자고요.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시대에는 패드로 필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뭘로 하셨죠, 우리? 우리는 또 이제 펜으로 펜, 이제 연필, 샤프 이런 거 썼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4B 연필 쓰는 걸 좋아했는데 대표님은 어떤 펜 좋아하셨어요? 정해져 제가 있어요. HB 연필을 써야 되지 않을까 HB 연필 너무 좋아하셨죠? 지금도 HB 연필 쓰실 것 같은데, 그렇죠? HB 이렇게 종목명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도 이제 뭐 HB 심을 사용하는 샤프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힌트였는데요. 여러분들 바이오주 하면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나는 왜 이 종목을 관심 갖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2019년에 저렇게 사실 저게 원래 20만 원이 넘어갔던 21만 원 구간까지 갔던 건데 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8만 9천 원대로 잡혀 있죠. 원래 가격이 20만 원대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가격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좋은 종목이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교육을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 종목이 그동안 이렇게 눌려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2019년에 자, 위암 3차 치료제를 임상 3상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지표는 너무나도 좋았다. 굿도 아니에요. 베리 굿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NDA 신청, 신약 허가 신청을 미국에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유상증자 2019년에 끝났죠. 2020년에 유상증자를 해요,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이 유상증자를 한 금액을 가지고 NDA 신청을 하겠다, 시작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옵티머스 펀드 같은 데 이상한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이때는 1차 지표가 충족이 안 됐는데 사실 새로운 신약이 나오다 보니까 대조군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충족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약이 출시되는 시기도 중요하다. 나랑 비슷한 신약이 먼저 출시되면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 임상 결과가. 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고요. 이때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으로 가보자고요. 2022년에 어떤 상황이 나왔다? 위암이 아니죠. 자, 2022년 간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역사상 그 넥사바 시절에 뭐 13개월 정도의 전체 생존 기간을 갖고 있던 게 최고였는데 최근에 아바스텐과 티센트릭이 19개월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에 20개월이라고 했는데 22.1개월. 이 기업에서 1차 지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2019년에 대한. 그런데 마에 20개월을 가볍게 돌파해버렸습니다. 병역요법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FDA랑 사전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시작허가 신청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불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신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기업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하죠? 자, 우리는 5월에 신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 5월이죠.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3주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주 안에 신청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윤리적으로 본인들이 말한 걸 하나도 안 지키는 기업이 되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겠지만 5월 안에 신청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5월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열사들이 지금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제가 작년에 요 주식구조대 방송에서 볼 때 이 섹터 쪽을 보면서 시장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조선주만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업이 왜 조선주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이 기업이 원래는 구명정 기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바이오주라고 해서 항암 치료제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서 이 표적 항암제가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조선주래요.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소속 부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바이오 부서 쪽으로 다시 한번 부서가 옮겨졌다. 그러면 이 기업은 그동안 안 좋았던 기억을 올해 2023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디테일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대표님이 종목명을 다 준 것 같기도 한데요. 종목명보다는 대응 전략이 중요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응 전략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줄 종목은 두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대표님의 최애 걸그룹은 어딜까요? 없어요? 요즘에는 다들 뭐 실력도 좋고 뭐 외모도 예전에 비해서 다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진스도 예쁘고 그 르세라핌도 예쁘고 아이브도 예쁘고 다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브가 또 요즘 제 최애예요. 제 플레이리스트 1번이 IM인데 이 종목명이 공교롭게도 아이브의 멤버 이름과 또 동일하더라고요. 한 멤버 이름과 힌트를 여기까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드리면 안 되니까요. 대표님은 사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름이 뭐 일본 이름이 생각나는 이름이죠.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도 여러분들 자주 교육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의료기기 중에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 중 하나가 치과용 의료기기일 겁니다. 세계 임플란트 시장 1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법인까지 세우면서 다들 열심히 활약하고 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법인 세우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이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에서 이제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리오프닝이 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이 종목 또한 100% 이상 수익률이 나왔죠. 사실 이 종목은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수익률 올렸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바닥권부터 해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고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슬 모아갈 만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의 하단, 이 31,000원 전후되는 구간, 그러니까 3만 원 전후되는 구간, 여기 흔들기까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간은 너무나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다 싶으면 지금부터 살살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이 종목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쓱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쓱 담아볼 만한 두 번째 돈줄 종목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종목명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좀 늘 궁금했어요. 과연 주도주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을 보고 이런 게 주도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23%가 넘는 누적 상승을 보였고 현재 이렇게 적혀진 종목이 바로 포스코엠텍인데 이 종목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포스코엠텍 올해 초부터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닥권에서부터 치고 올라왔고 기존에도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포스코그룹주 리트모스 250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 뉴스 기사에서 관련 없다라는 내용 신경 쓰지 마세요. 관련 있습니다. 자원개발 부서가 안에 핵심 부서는 아니에요. 근데 이 그룹 안에 있습니다라고도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려있는 구간 너무나도 좋다. 이 양봉 출발 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거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초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259포인트라고 나와 있지만 플러스 알파 돼서 400포인트가 넘는 멋진 수익률.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이 보였죠.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놓으셔야 되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죠.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부터 25,000원 흔들기 나오고 나서 이 종목이 리튬 관련주 중에서 대장입니다. 이런 종목을 담아놓으시면 편안합니다. 작년에도 500포인트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나서 올해 또다시 봐야 되는 타이밍 25,000원 핵심 포인트. 두 번이나 이탈을 했다가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제 상승 초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수급만 들어오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렸죠. 2주 정도 만에 조금씩 올라오더니 2주부터 멋지게 날아가더니 270%. 이런 게 주도주예요, 여러분. 친환경 관련주들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반리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반리튬 이 구간에서 13,000원 전후되는 구간 너무나도 좋다. 12,500원 구간은 붙어갈 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얘가 후발주이기 때문에 주도주들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구간이 나올 때 틈새 시장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였죠. 이 종목도 잠깐의 휴식기는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급등 한번 나오고 조금 더 쉬다가 결국에는 173%.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 주도주가 아니라 이건 후발주인데도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자, 얼만큼 주도주가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주도주 중에서 최고 핵심 대장주를 매매하면은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는데 주도주 쪽에서 후발주를 매매해도 100% 넘는 수익 정도는 나온다라는 거. 왜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알겠죠? 소외주들은 이렇게 안 나와요. 대장주도 100%가 안 나옵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고 후발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봤다. 왜 뒤늦게 봤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우리가 쇼츠 영상으로 교육방에서 말씀드렸었죠. 에코프로 쪽을 집중하고 있었고 금양을 집중하고 있어 리튬 관련 쪽을 좀 더 집중했기 때문이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교육은 해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요 4만 원 근처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100%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게 바로 대장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는 좀 뒤늦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바닥에서부터 저희가 교육방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만 저는 체크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린다. 자, 82만 원까지 갔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80만 원 이탈 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고점 시그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이 슈팅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이 일단 마이너스 30%까지는 주도주가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뭐 피보나치 수요를 대입해도 38.2%는 조정을 받는다라고도 제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격이 나오느냐? 82만 원에서 30% 조정받으면 60만 원까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40% 때면은 5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흔들기 나오면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습니까? 속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된다. 적어도 60만 원 흔들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50만 원까지 나오면은 더 나이스하겠지만 60만 원 흔들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 흔들기가 나온 이후에 60만 원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는 게 확인이 되었죠. 그럼 이 구간에서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도 교육해드렸고 단기간에 31.5%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한다?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짧은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 아까 초반에 시황의 핵심 포인트, 핵심 전략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식시장. 그리고 나서 길게 보는 거 아닙니다. 짧게 보셔야 됩니다. 이 75만 원 구간 유심히 보셔야 되고 여기 유지 안 되면은 밀린다. 그리고 고점을 낮추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2만 원 쪽 이 구간으로 다시 붙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 물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면 수렴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과정이 아니라 박스권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 적어도 기간 조정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80만 원 부분에는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사야 된다라는 말씀도 교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육 과정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중에서 지금 또 쉬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좀 쉬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을 포착해 왔는데요. 잠시 후에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도주 찾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주도주 배워보실 수 있고요. 또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셔서 이 포트폴리오 재정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돈줄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6글자짜리 종목이고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연료 전지 사업 설계 그리고 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들어볼 텐데 6글자 중에 맨 앞 3글자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취향을 또 찾아가 봐야 되는 시간이죠. 네.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알파벳은? 저는 G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숫자는 당연히 1번부터 시작이죠. 1을 영어로 하면? 원이죠. 그 대표님의 취향을 벌써 두 가지나 알았죠? 네. G와 원, 그렇죠. GN1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자꾸 좋아하는 게 자꾸 변경되는 것 같지만 새로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저도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주로 제가 좋아하는 알파벳과 숫자가 이제 연결돼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종목명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2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실질적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거 4,000원대였던 종목입니다. 4,000원대 종목이 2만 1,000원까지 올라왔다.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리고 막판에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슈팅성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쉬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000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가 무조건 지지된다가 아니라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12,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살살살 모아가면서 이것 또한 큰 상승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들을 이 방송 시간에 다 디테일하게 첫 번째 종목처럼 교육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교육 끝나고 야간에 제가 쇼츠 영상 통해서 교육해드리고 또 온라인 교육까지도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육방에서 나머지 대응 전략도 디테일하게 한번 만나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죠. 종목명보다는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이 전략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요. 들어오시면 정말 짧게 시청 가능한 교육 영상 업로드 해주고 계시니까요.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입장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이요. 저희가 엄청난 시세를 보였다 보니까 이 탑10 종목에서도 지금 자리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이 종목을 저희가 왜 이 타이밍에 공략을 했는지 좀 한번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타이밍에만 공략한 건 아니었죠. 작년부터 자주 공략하는 종목이었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섹터 중 하나가 이 XR 관련주, 그 메타버스 쪽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은 우리 또 MZ세대가 좋아하는 이 사과 브랜드 애플에서 MR기기 공개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폴더블도 우리나라에서나 조금 유행하고 있는 거지. 사실 글로벌적으로 치면은 아직까지 뭐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제 슬슬 유행 쪽으로 자리 잡아가야 되는 대중화로 진입하는 단계인데
이 사과 브랜드 애플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 대세 상승에 초입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저는 이런 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한 차례 상승 후에 조정받았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해야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생기면서 2만 원 아래 주는 거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5,000원 초반에 있을 때 포착해야 됩니다. 교육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상승률이 134%. 지금 순위권에 진입해 있기가 아주 아슬아슬한데요. 사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서 그런 거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 투자 전략을 제안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또 누적 상승률로 해서 또 붙여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200% 아래쪽에서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위권에서 아슬아슬하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가 더욱더 열려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사업 부분 분할한다라고 해서 파운드리에 집중하겠다, 팹리스 부분은 분할하겠다. 자, 파운드리는 뭐다?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산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분이 파운드리고 반도체 설계하는 부분이 팹리스인데, 자, 그래서 이 설계 부분을 이렇게 분할하겠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서 벌써 80% 가까운 수익률.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 또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SNS텍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추가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종목. 오늘도 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52,000원대 두들기고 있고요. AD테크놀로지 바닥권에서 12,000원. 이 종목도 너무나도 자주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쇼츠 영상 계속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고 107% 상승한 다음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 또 30%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구간에서 항상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서 로보티즈는 바닥권에서 로보스타와 함께 LG그룹주가 원래 로봇주는 삼성보다 강세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좋은 기술력 갖고 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자, 로보티즈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직 덜 오른 종목 SPG. 이 종목이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관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감속기부품이 이렇게 수급을 못 받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발주로 보고 있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매매하셔도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4%. 이런 종목이 이제 순위에서 사라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돈줄 종목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남은 종목들 보셔야 될 텐데요. 자, 방송이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항상 저희가 야간에도 교육해드리고 있고 하니까 교육방에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 장중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궁금하시잖아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응 가격은 어떻게 잡으시면 됩니다라고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방에 꼭 오셔서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실시간 전략까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대표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 텐데요.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와 예측용 장비 개발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5글자짜리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자 하는 그 속담 뭘까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자. 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 뭐 티끌모아 태산. 네, 이렇게 종목명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티끌만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모으시면 이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I 관련주이면서 이 종목이 사실은 카카오 화재가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대체 수혜주 쪽으로도 왜냐하면 AI 쪽으로 해서 이상 감지를 탐지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이 종목이 계속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오늘도 그 카카오톡 메신저 쪽에서는 문제가 이상 감지가 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뉴스가 좀 올라오곤 했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또한 제가 최근에 주도주들
올라온 다음에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서운한 결과로 마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구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시간이 없는 관계로 힌트만 짧게만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다면 종목 힌트 한번 드려봐야 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언가 쌓인다라는 뜻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마지막 종목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